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은 그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어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뀐다고요? 네, 전세보증금을 들고 이제 어디로 잠적해버리면은 이 임대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이 임대인이 되면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권리관계를 좀 수시로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뭐 연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계약 체결한 적이 없고 뭐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나가라라고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애시당초 이런 똥을 좀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할 때 최대한 이러한 리스크를 안지 않고 계약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수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하죠. 보증보험. 근데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집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보험회사에서도 어쨌든 좀 안전한 데 가입을 시키니까. 네, 보험회사에서도 사고율을 따져서 이제 그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뭐 선순위 근저당이 좀 많이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시세가 좀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너무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근데 이제 보통 계약서 쓸 때는 바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니까 특약을 넣는 거죠. 특약을 넣어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를 하고, 만약에 가입이 거절되면은 뭐 계약이 없던 걸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라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특약을 작성하셔서 보험 가입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계약서를 쓸 때 저는 주로 특약을 쓴 게 집에서 뭐 애완동물 키우지 마시오 뭐 이런 것만 저는 맞아요.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넣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특약사항에 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를 도와줘라. 그 전에는 계약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그리고 거. 이제 특약으로 뭔가 보호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은 그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어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뀐다고요? 네, 등기부를 우리가 떼서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잔금을 하는 날 임대인을 바꾸는 거예요. 네, 등기부상 소유자를 바꿔서 다른 이 사람이 사람한테 팔았단 얘기예요? 네, 전세보증금을 들고 이제 어디로 잠적해버리면은 이 임대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반드시 고지를 해주도록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임대인이 되면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에는 좀 즉시 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는 또 그거를 고지하도록 계약서에 쓰는 게 좋죠. 아, 그럼 보증보험 가입하는 부분하고 임대인이 변경하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라. 네. 이런 것도 특약으로 넣으면 좋다.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오. 특약에도 넣고 이제 그 권리관계를 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한번 떼보고 끝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때만 네. 떼니까. 근데 이제 네. 수시로 좀 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소유자가 우리 집에. 빈번하게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근저당권이 좀 잡힌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시로 이제 권리관계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수시로 등기부를 떼보면 나보다 이제 순위가 낮을 수가 있겠죠. 후순위 근저당이 잡힐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뭐 연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시죠? 전입신고를 일단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한 건데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정일자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사 짐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살고 계시면 되는 거죠. 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의아한 게 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받았는데 왜 그 다음 날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그 보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확정일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근데 다만 이제 근저당권 같은 거는 접수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시차 때문에도 또 전세 사기 피해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잔금을 하고 확정일자를 접수하더라도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날 잔금일날 근저당을 잡았다 임대인이. 그러니까 몰래. 갑자기 빚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
법학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알지 못하는 확정일자가 붙은 임대차 채권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아, 당일날에는 네. 확정일자 된 거를 은행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 되면 대출이 좀 위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전산망이 좀 통합이 돼서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네. 지금 관리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어려워서 아.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은 안 되고 있죠. 일단은 등기부등본 떼는 거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등기부등본으로는 뭐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또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소유자.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소유자, 그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신탁회사로 돼 있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아, 이게 맞아. 예전에 이제 채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할 때 신탁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또 대출이 많이 한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명의를 신탁회사에 넘겨버리고 아. 네, 실소유자는 이제 다른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실소유자가 자기랑 계약 체결하면 된다. 내가 이제 실소유자기 때문에라고 해서 이분이랑 계약 체결하시게 되면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탁회사가 나는 이 계약 체결한 적이 없고 뭐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해서 나가라라고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탁회사랑 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신탁회사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소유자가 아니라 뭐 공인중개사가 대리해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제3자가 나와서 이제 계약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는 이게 월세로 이게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한테는 전세라고 해서 그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제 그 월세만 일부 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된 거죠. 세상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임대인이랑 통화 한 번만 해보시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기초라 가지고 당연할 것 같은데 확인을 그냥 당연하겠지 하고 넘어가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는 어떤 그 계약상의 신뢰나 뭐 이런 그쵸. 것들을 좀 부여를 네.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건데 나중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 혹시 뭐 다른 뭐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동안은 임대인이 떼주지 않으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법 개정이 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은 이제 떼어볼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근데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집주인한테 체납 있는지 좀 내놔라 이래야 되나요? 네,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아, 뭐 서류를 좀 내놔. 네.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될까 이럴 때는? 이게 국세 완납증명서라는 게 있고 뭐 지방세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게 그 세금을 다 납부했다라는 체납이 점이, 없다라는 네, 서류를. 증명서를 받으시면 돼요. 자, 전세 계약을 여러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몇 가지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정말 그 당사자가 맞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악의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전세를 살아야 되냐 아니면 야 이럴 것 같으면 복잡하다 그냥 월세를 살란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죠. 왜냐면은 큰 돈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주는 그러니까. 것도 일단은 불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묶어놓는 것 자체를 전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비싸더라도 좀 이제 월세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전세는 보통 이제 전세 그 보증금 가지고 이제 전세 들어가시는 경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다 받으시잖아요. 예, 대출 이자가 받아서. 싸니까. 예. 그러면은 그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월세는 비싸겠죠. 비싸죠. 네, 그래서 다 비싸지만 전세 관련 네, 그렇지만 이제 안전에 대한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전세보다 이제 월세를 또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세는 보증금도 낮고 이렇게 또 사기를 당할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닌가. 그리고 요새 또 금리도 또 높아져가지고 거의 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럴 수 예.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가에 사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럴 바에는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그 집을 마련을 하셔도 담보대출 받아서 대부분 마련하시니까 매달 또 내는 건 이름나 저름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대출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라 국가에서는 특별법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피해를 정확하게 제대로 구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사를 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어갖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김혜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번에도 꼭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